안녕하세요. 2020년 4월 5일 일요일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전자소송으로 가압류하는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2번째 강의하는 시간이고요.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첫 페이지부터 오늘 49페이지 강의 시작합니다.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출판한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가 교재고요. 여러분들 밴드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은요, 지분경매 플러스 소송 플러스 협상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지분경매 찾으셔가지고요, 실명으로 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매주 수요일날 6개월 과정으로 오프라인 과정이 있습니다.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에 관련된 이런 교육 내용들이 있는데요. 채권 양수도 기술과 또 소송의 기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가처분과 가압류 비롯해가지고 많은 이러한 투자 방법, 또 수익률이 좋은 이런 물건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선별해가지고 초이스하는지 이런 방법들, 또 해결하는 프로세스에 관련돼가지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날 4월 8일 수요일날도 강의가 있어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인데요. 지금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부 오시는 분만 오셔서 온라인으로 또 강의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도 온라인으로 계속 강의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으로 6개월 과정 등록하시는 것과 또 온라인으로 강의 듣는 방법에 대해서 010-3033-9074번 홍봉기 사무총장님하고 같이 의논하셔가지고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49페이지에요. 49페이지 대략 말씀을 좀 드릴게요. 부동산 가압류라는 건요, 쉽게 말해가지고 피보전 권리, 본안 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권리를 피보전 권리라고 합니다. 나의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일 경우에 피고 재산 중에 부동산에 대해서 묶어두는 이런 조치를 말하는 겁니다. 부동산 가압류. 우리가 보통 이 부동산 가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관련된 이러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피보전 권리로 부동산 가압류를 타 공유자의 지분을 이렇게 묶어두는 조치를 하는 거죠. 채권자인 여러분들, 낙찰자인 원고인 여러분들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법원에 채무자, 그러니까 타 공유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결정을 하게 하는 이러한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촉탁 등기에 의해 가지고 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지면 채무자는 다른 사람한테 자기 지분을 넘길 수도 없고 또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채권자는 본안 소송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집행재산, 그러니까 채무자의 타공유자의 재산에 대해서 묶어둬가지고 승소 후에도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여러분들하고 가르쳐 드리는데요. 먼저 책에 있는 내용을 살짝 보고 나가지고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한 전자소송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시 한번 짚어나가면서 여러분들 실력을 일치월장 늘어날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대략 설명드린 것 같죠? 우리는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소송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책에 있는 방식은요, 여러분들이 우편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법원에 직접 찾아가 가지고 직접 제출하는 오프라인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 설명이 끝나고 나면 제가 잠시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민사신청에 들어가가지고 차례대로 어떻게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는지에 관련해가지고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소송은 3천만 원 이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발급받은 후에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서 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은 온라인 하는 경우도 자동으로 아시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책에 있는 내용을 숙지한 다음에 이렇게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등록세라든가 등록세 납부하는 이런 방법은 이택스나 여러분들이 그 세금을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다 신청할 수가 있고요.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서울보증보험증권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선담보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가압류는 담보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그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대리점뿐이 없어요. 보증보험 증권을 발부하는 곳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서울보증보험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전화로 문의를 해가지고 하시던지 전화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회원 가입해가지고 인터넷상에서 보증보험을 끊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보증보험 증권을 먼저 가압류 신청하면서 같이 제출하셔야 돼요. 부동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처분금지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가처분 신청을 하고 나면 재판부에서 담보의 내용을 또 결정해서 나옵니다. 현금 공탁 일부 아니면은 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하는 거 일부 아니면 전액이 현금 공탁 아니면 전액이 보증보험 공탁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판사님의 재량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없는 문제지만 이런 금전의 보전 처분을 구하는 부동산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선담보 제공을 할 수 있어가지고 먼저 여러분들이 보증보험 증권을 끊으셔가지고요 이 판사님한테 제출을 하는 이러한 순서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선담보를 제공하니 판사님께서 이 허락을 좀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취지의 바로 선담보 제공을 하시는 겁니다. 인지 송달료 당연히 신한은행에서 납부하시는 거고요. 인터넷 통해 가지고 인터넷 뱅킹을 통해 가지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 송달료는 4,800원으로요. 2019년 작년 8월 1일부로 이렇게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오게 되고요. 이러한 모든 4번부터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은 오프라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가압류 신청 진술서를 꼭 여러분들이 첨부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 가압류 신청 진술서 같은 경우에는요. 실질적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이런 보정명령이 내려지지 않도록 꼭 가압류 신청 진술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꼼꼼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 가압류 신청 진술서 어떻게 또 진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 가압류 신청 진술서에 관련돼서 3편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별지 목록까지 쭉 준비를 하시게 되는데요. 결국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증지도 내야 되고요. 또 인지도 내야 되고 또 송달료까지 이렇게 내는 금액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선담보 관련한 보증보험 증권까지 끊어가지고 내야 되는데 여기 보시는 이러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특히 신청 취지라든가 신청 이유에 관련해 가지고는 나중에 이거 다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 전자소송할 때 바로 붙여넣기 해 가지고 쓰실 수 있도록 먼저 여러분들이 이런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에 관련해 가지고 한번 쭉 만드셔 가지고 1차적으로 이렇게 쭉 만드셔야 됩니다. 이 내용들은 하나하나 여러분들하고 별지 목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임차료 청구 내역서도 그렇고요.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가압류는 원고 피고라고 부르지 않고요. 채권자, 채무자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원고의 입장에 있는 분이 채권자입니다. 채무자는 타 공유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부동산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관련한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부동산 가압류에 관련해 가지고는 이 채권자, 채무자 부당이득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한 다음에 하시는 거고요. 이 청구 채권의 표시가 바로 피보전 권리입니다. 그러면 피보전 권리는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요. 여러분이 잔금을 낸 날짜, 예를 들어서
2019년 12월 30일 날 냈다. 그러면 2019년 12월 30일자 부당이득 청구권, 부당이득 청구권, 부당이득금 청구권, 이렇게 피보전 권리를 이렇게 가압류에 써주셔야 돼요. 이 청구 채권의 표시가 결국은 피보전 권리입니다. 피보전 권리. 내가 원고가 보전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권리 행사할 수 있는 이러한 금액을 여기다가 얘기하는데, 금액을 쓰시는 게 아니고요. 그 2019년 12월 30일자 부당이득금 청구권, 이러한 게 피보전 권리예요. 그리고 신청 취지는 요 그대로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긁어가지고요. 딱 뒤에 보세요. 이렇게 긁어서 복사를 탁 하셔가지고 나중에 제가 좀 이따가 이렇게 옮겨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자소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조웅서님이라고 돼 있어요. 전자소송에 회원 가입하시고 공인인증서까지 전부 여러분들이 끝난 상태에서 이 서류 제출에 민사서류를 꾹 눌러주십시오. 바로 민사서류 들어가면요, 민사본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민사본안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할 때 소장 눌러가지고 하는 건데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소장 제출하는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사 신청입니다. 민사 시청은 민사 보전에 관련해 가지고 본안 사건 관련한 이런 민사 시청 사건의 신청서에 전자적인 제출하는 내용이고요. 나중에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같은 경우에 여기 민사 가처분 신청을 하는 거고요. 오늘은 우리가 민사 가압류 신청서를 꾹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나오는 게 민사서류 가압류 신청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본안사건을 아직 안 냈다는 전제하에 본안사건 없음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실제 본안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본안사건 없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렇게 눌러주시고 사건 소액이겠죠. 3천만 원 이하.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사건 번호가 1, 2, 3, 4, 5다. 당사자명은 이렇게 내가 지금 제출한 게 없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데요. 이렇게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바로 사건이 탁 나오면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본안 사건을 아직 내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압류를 신청한다고 생각하고 여기 본안 사건 없음을 누르고 확인을 딱 누르게 되면 우리는 본안 사건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하는 내용으로 하는 거고요. 전자소송에 이렇게 동의하라는 동의에 체크하시고 당사자 작성을 누르게 되면 다음 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제가 진행했던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사건명이 나옵니다. 소명서류, 첨부서류도 다 넣고요. 나중에 이런 소송 비용을 마지막에 3단계에 납부하고 문서를 제출하면 끝나게 되는데요.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조금 복잡한 부분도 있어요. 부동산을 하는 경우죠, 우리가 지금. 그래서 부동산 가압류가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청구 금액을 1년치 부당이득금을 여러분이 계산을 했더니 500만 원인 경우라고 예를 들어서 합시다. 아까 피보전 권리는 작성 예시를 이렇게 보시면요. 하나 팝업창이 뜹니다. 피보전 권리에 대해서 누르게 되면요. 가압류 사건인 경우에 피보전 권리를 이런 예시를 줬어요. 채권자의 채권의 발생일자와 발생원인으로 기재한다. 날짜와 이렇게 대여금을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예를 들어서 2019년 12월 30일 날 부동산 잔금을 낙찰받은 잔금을 낸 날부터 여러분이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그날부터 부당이득금을 카운트할 수 있다고 책자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 부당이득금 바로 피보전 권리가 부당이득금 채권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제출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 금전을 청구하는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주소지에 관할 법원에 하는 게 원칙이지만 지참채무 의무에 의해서 채권자 관할 주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제도죠. 예를 들어서 제주시에 타 공유자가 살고 있을 때 이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제가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입니다. 그러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가압류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저는 편리하고요. 상대방 타 공유자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니까 이러한 채권자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입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보시고요. 우리는 금융기관이 아니니까 지나가시고 피보정 권리 유용이 여기 보시면은 부당이득금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해당 사항 없다고 하시고요. 목적물이 우리는 아까도 보신 것 같이 부동산을 했기 때문에 외국 국정이나 선박이 아니고 목적물이 하나다. 그때 한 건을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저장을 누르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성공적으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저장을 하고 끝납니다. 이 부동산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압류 등기부등본에 올리게 되는데요. 이거는 촉탁으로 또 법원의 직권으로 가압류 등기를 격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 면허세하고 여기 등기 촉탁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이는 여기 납부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가압류 신청서 접수한 후에 이렇게 나중에 납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은 계산해가지고요. 미리 납부하실 거면 이렇게 등록 면허세 이렇게 시도 물건의 예를 들어서 지역이 제주도면 제주도라고 이렇게 적으셔야 되고요. 등록 납부를 이택스라든가 여러분들 많은 인터넷 보시면요. 바로 등록세 납부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는데 거기서 등록 면허세, 교육세, 납부명 아까 제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이 등록 면허세, 교육세까지 또 물건 등기 원인 이런 것들을 전부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닫기 하시고요. 원래는 저장하셔야 돼요. 등기 촉탁 수수료도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납부 구분, 현금으로 했다. 납부 번호는 납부 확인을 이렇게 누르시고 번호하고 누르시면 됩니다. 납부 금액 쭉 써주시면 돼요. 미리 이렇게 등기 촉탁 수수료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심청 취지를 여기다가 넣는데 작성 예시를 보시면요.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적 사항도 넣고 다 하셔가지고 나중에 하나하나 하시는데요. 여기 채권 가압류 이런 식으로 써라. 부동산 가압류 이행명령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게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옮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청 취지, 채무자는 이런 가압류, 또 신청 이유까지 다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담보 제공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제출하고자 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고요. 첨부할 내용이 있으면 내용 첨부할 수 있도록 바로 첨부해가지고 가시면 돼요.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신청 이유가 삭제된다. 예를 들어서 신청 이유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파일을 통해 가지고 하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시면 되고요. 아까 집행 대상 목적물 하나라 그랬으니까 그냥 한 건 하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그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고 넘어가는 겁니다. 쭉 성공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다음을 누릅니다. 채권자를 입력해 주세요. 하나가 빠졌네요. 채권자를 제가 적지 않아 가지고 그 다음에 당사자, 채권자, 채무자에 제대로 넣지 않아 가지고 잠깐만요. 당사자
이렇게 파일 등록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고요. 뭐 거의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채무자 인적사항도 기재하고 당사자 입력을 쭉 해가지고 신청 취지, 신청 이유 다 하게 되면 또 별도의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신청 이유는 별도 파일로 만들어서 낼 수도 있다. 그래서 당사자 여기 보시는 것 같죠? 기본 정보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뭐 자연인이고 또 이렇게 선정 당사자가 있는 경우 여러 명인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넣으시고 당사자명 넣으시고 쭉 연락처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여기에 쭉 적어주시고요. 이제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은 실제 저장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뭐 마지막으로 다 된 거예요. 이 지분인 경우에는 신청 이유, 청구 채권 요지라든가 쭉 다 써주시고 또 가압류 진술서에 대한 이런 그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이 다 끝나고 나면요. 앞으로도 꽤 많이 남았지만은 그 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요. 하나하나 하면은 마지막에 그 첨부 서류, 그러니까 증거 서류 내도록 돼 있죠. 그래서 그 증거 서류까지 첨부 다 해가지고 작성 완료하시게 되면은 마지막에 그 최종 확인한 다음에 이상이 없을 때 인지대 송달료 납부하고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등록면허세 등기 촉탁 수수료 이런 영수증을 또 제출해가지고 바로 첨부해서 올리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그 내용들 다 하면 접수 증명원 받으셔가지고 가압류 신청이 접수되면 가압류가 인용이 될 경우에 가압류 신청에 대한 결정 여러분들이 결정문을 받게 되십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낙찰받은 등기부등본에 이 부동산 가압류가 등재돼 있는 거로 완전히 완성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는 부동산 가압류에 관련된 부동산 가압류 신청 진술서에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